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는 헬릭스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헬릭스님은 여러분들 처음 듣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너무나 익숙히 알고 계신 레전드 분이시죠.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헬릭스님. 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자, 일단은 오늘 해주실 이야기, 어떤 이야기가 네. 될지 또 제목이 있으시잖아요, 항상. 네, 맞습니다. 네네. 오늘 이야기의 제목은 저번 시참과 마찬가지로 나만 모르는 이야기이고, 네. 제목은 송치입니다. 송치요? 네, 송치. 송치, 알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기리십니다. 헬릭스죠. 언제나 그랬던 건 아니지만, 최근 시참 때서부터 제가 쓰는 단어가 아마 살면서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단어가 나왔습니다. 저번에는 이제 용량군 얘기했었던 것처럼 송치. 근데 뭐 당연하게 우리가 뭐 각종 신문이나 언론을 통해서 얘기하는 뭐 검찰 송치 이게 아니고요. 그거 아닙니다. 송치는 아마 남자분들은 처음 들으시겠지만 여자분들은 조금 들으셨을 거예요. 송치가 뭐냐면 송아지 가죽입니다. 예. 정확히 얘기하면 1년 미만의 송아지 가죽을 송치라고 부릅니다. 네. 이 이야기는 저와 지금 같이 일하고 있는 성수동에 있는 공장장의 이야기고, 제가 아마 처음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이제 돌비님의 방송에 영향력과 파급력이 좀 있더라고요. 저한테 정말 본인의 이야기서부터 해서 제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해줬어요. 왜? 이것도 그 중에 하나인데, 이야기 시작은 이제 몇 달 전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상품에 관련되어 있는 게 모든 게 끝났지만 몇 달 전쯤에, 그때 당시 여름의 끝자락 가을의 초쯤에 이미 겨울 상품에 대한 모든 건이 다 끝납니다. 패션업계는 보통 한 계절 내지는 두 계절을 앞서서 가거든요. 그래서 다 끝나고 공장장하고 이제 공장 직원들하고 이제 저희 쪽 사무실 식구들하고 다 모여서 회식을 하는데, 어느 순간 공장장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한테. 헬사장, 한 2, 3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예전에 혹시 헬사장이 그때 작업대에서 작업하다가 내가 언제 한번 당신한테 화낸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해? 라고 물어봅니다. 네. 저는 뭐 특별하게 임팩트가 있는 일 아니면은 특별히 그런 거를 잘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언제야? 우리랑 처음 작업해서 한 2, 3년 전쯤에 있었던 일인데, 그때 한번 뭐 우리 그 상품에 관련돼 있어 PT하고 막 회의하고 했을 때 수정사항 나와서 이제 작업대 앉아서 뭐 수정을 좀 했었잖아. 그렇죠. 그거는 뭐 매 계절마다 있는 일이니까 그때 한번 화를 좀 크게 냈었어. 근데 기억 못 하나 보네. 그러더니 아니 뭐 대충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하고 그냥 넘겼죠. 뭐 특별한 일은 아니니까. 그래서 내가 갑자기 왜 이 얘기를 꺼내냐면 그 작업대하고에 있었던 이야기를 내가 해줄게. 네. 라고 얘기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때는 바야흐로 지금 몇 년도라고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특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뭐 20년 조금 안 된 시간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오래전 이야기네요. 예. 예, 한참 오래전이다. 지금의 공장장님이 이제 공장을 총괄해서 업무를 맡고 있었던 시기인데, 이제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좀 그러니까 그냥 공장장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제 공장장이 작업을 하고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가죽이라든지 왜 우리 핸드백이나 뭐 신발이라든지 뭐 벨트나 만들 때 보면은 그 각종 부자재하고 가죽 들어오는 거를 담당을 했었는데, 어느 날 가죽 수입업자한테서 전화가 온 겁니다. 이제 가죽이 들어왔으니까 확인하시고 이제 창고에 갈지 말갈지 이제 뭐 반품할 건 반품하고 이런 업무를 해야 되니까 빨리 오라라고 연락을 받고 열일 다 제치고 바로 창고로 갑니다. 네. 아마 모르실 거예요. 그 가공이 되지 않은 가죽의 냄새는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오, 세겠죠? 네, 비염이라든지 축농증 있으신 분들 가죽 창고에 10분 들어갔다 나오면은 비염이라는 게 이렇게 없어질 수 있구나라고 할 정도로 정말 냄새가 심해요. 그래서 빠르게 작업하고 빠르게 나오려고 하는데, 이제 그 거래처 사장, 가죽 수입업자하고의 거래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였는데, 희한하게 보통은 그렇게 우리가 이제 서비스업이 아닌 생산직이라든지 운송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패셔너블한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분은 상당히 패셔너블했고,
머리도 조금 길었어요. 약간 그 장발인데 좀 테리우스 같은 그 정도 되는 우리 신성우 씨 같은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었답니다. 그래서 특별히 더 기억에 남고 가격도 쌌고 그리고 온다고 하면은 칼같이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계속 거래를 하면서 친하게 지냈는데 어느 날은 공장장이 이제 납품하려고 작업을 했던 가죽 점퍼가 있었는데 작업하다가 자기가 바닥에 떨어뜨려가지고 얼룩이 진 거예요. 다른 색으로 염색이 돼서. 그래서 상품을 납품할 수 없으니까 그거를 수입업자한테 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점점 침물을 쌓아갔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잡더래요. 그래서 저 공장장님 저기 이번에 새로 들어온 가죽이 있는데 그 생산업체 측에서 새 상품으로 내려고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아마 파일럿으로 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시제품으로 샘플을 준 것 같은데 한번 작업을 해보시고 한번 가죽 상태라든지 퀄리티나 이런 걸 평가를 해달라 라고 한 거예요. 근데 특이하게 왜 우리 그 이불 같은 거 이렇게 청소기 같은 거 돼서 밀봉하는 형태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밀봉을 한 형태로 가죽을 갖고 왔대요. 보통 그러진 않거든요. 말아서 가지고 오거나 아니면은 이제 가방이나 수납함에 넣어서 갖고 오지 밀봉해서 가지고 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쪽 업체에서 크게 신경을 썼나 보다 싶었고 작업을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밀린 일도 많아 죽겠는데 언제 그걸 하고 있습니까? 까먹었대요. 받아놓고 까먹고 이제 하는데 갑자기 수입업체한테 한 2, 3주 지나서 전화가 왔대요. 네. 가죽 어떤지 한번 테스트 해보셨냐? 미안하다. 지금 밀린 일도 많고 해가지고 내가 작업을 못했다. 그래서 작업하려고 하는데 좀 거시기 하네 그랬는데 그러면 사장님 그 가죽을 이제 다른 쪽에 줘가지고 다른 쪽에다가 제가 부탁을 좀 할게요. 네. 이제 그쪽 생산치 쪽에서도 독촉을 하는 것도 있고 빨리 답변을 해줘야 되는데 시간이 계속 가면 안 된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샘플로 와서 테스트를 해달라고 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시간 독촉을 할 이유가 없는데 반대로 생각해보니까 이게 진짜로 좋은 건가 보다. 네. 라는 느낌이 들어서 약간 욕심이 났답니다. 그래서 오케이 내가 그러면은 할게. 최대한 빠르게 해서 내가 손을 한번 타볼 테니까 잠깐 기다리라고. 그래서 작업장에 가서 한번 뜯어봤대요. 정말 이제 뜯어보고 작업대에 앉아서 작업을 하려고 하니까 가죽이 진짜 묘했답니다. 정말 가죽이란 가죽은 다 만져봤는데 그 가죽은 정말 뭔가 특별했대요. 잘 아시겠지만 가죽의 종류에 따라서 뭐 기본적인 색이나 촉감은 퀄리티 차이는 있을지언정 대동소이하거든요. 뭐 소가죽이면 소가죽, 뭐 양가죽이면 양가죽. 이제 가죽이 갖고 있는 그 본연의 특징이 있는데 그거랑은 조금 달랐대요. 이상하리만큼. 예. 표면에 있는 결을 보면 소가죽인데 너무 부드럽고 염색을 안 했는데도 약간 불그스름하게 나왔답니다. 그래서 이게 뭐 품종 개량을 해서 새로운 종이 나와서 그걸로 갖고 왔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들면서 작업을 해야지 그랬는데 마침 이제 아들이 면접을 봐야 된다는 얘기를 들은 게 기억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아들 발 사이즈에 맞춰서 정장 구두를 하나 해주자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신발 보면은 왜 우리 신발 밑창 떨어질 때 보면 신발 윗부분하고 그리고 우리 발 등을 덮는 부분 그리고 우리 신발 닳는 그 밑바닥 부분 두 군데를 작업을 해야 되는데 위에만 작업을 다 해놓고 밑창을 붙이려고 준비만 딱 해놨답니다. 근데 역시나 일이 이제 치니까 또 잊어버린 거예요. 해놓고. 작업을 하고 약간의 시간이 좀 필요한데 작업을 해서 고정을 다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못해서 또 까먹고 있는데 어느 순간 이제 공장에 있는 직원들이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작업장에 매 하는 소리가 났답니다. 매 하는 소리가 난대요. 이상하다. 성수동에 그런 동물을 키울 만한 그런 인프라가 있지는 않거든요. 지금도 없지만 그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웬 알아들을 수 없는 외국어로 막 떠들고 막 곡을 하고 연부를 하는 듯한 소리가 나더래요.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뭐 20년 전, 뭐 30년 전이라고 해도 현지의 성수동이라든지 염천교나 이런 데 보면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그냥 모여서 회식이나 뭐 술 한잔 하면서 떠드는가 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성수동의 밤은 고요합니다. 근데 이런 울음소리가 나고 알아들을 수 없는 외국어로 떠드는 소리가 들리니까 직원들이 동요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런 현장에서 작업을 하는 분들이면은 보통은 자기가 작업을 하고 끝날 때 퇴근하기 전에는 기본적으로 자리를 다 치워놔요. 네. 뭐 쓰레기 버릴 거 버리고 뭐 묻은 거 있으면 닦고 뭐 기름칠 해놓고 이런 걸 한 기본 중에 기본인데, 그리고 이제 작업한 남은 부산물들 있죠. 뭐 가죽 쪼가리라든지 네. 뭐 이런 것들도 다 쓰레기통에 넣어서 버리고 가야 되는데, 이상하게 가죽 쪼가리들이 분명히 쓰레기통에 버려서 이제 쓰레기로 나가야 되는데 그게 작업대 위에 계속 올려져 있더래요. 마치 무슨 모양을 잡아놓는 듯이. 예. 이런 얘기를 직원들이 하니까 공장장은 뭔 개소리를 이렇게 정성스레 하는지 모르겠는데, 야, 지금 밀린 업무가 납품해야 될 기일은 다가오시, 수량은 못 맞춰놨지, 또 QC라 그래서 퀄리티 컨트롤이라 그래서 다 어느 정도 검수를 해서 납품이 되느냐 확인도 해야 되지, 뭐 가공도 해야 되지, 할 게 이렇게 많은데 뭔 이렇게 개소리를 정성스럽게 하냐, 닥치고 일이나 하자고. 그리고 성수동에서 내가 여기 있으면서 귀신 나온다는 얘기 못 들어봤으니까 이상 헛소리하지 말고 내일 아침 일찍 나와 하고 막 이런 게 계속 반복이 됐대요. 그리고 뭐 누군가는 또 심심해서 그랬을 거다, 뭐 장난치는 거다, 뭐 외국인들 혹시 숙소에서 떠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분위기를 조금씩 흩어놨는데, 이제 아주 급할 때 빼고는 보통 철야 작업은 하지 않습니다. 야근은 보통 8시, 9시까지는 하는데 이제 그 이후로는 일을 잘 안 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성수동에 뭐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런 식으로 너무 늦게까지 일을 안 시키는 게 기본적인 룰이고 베이스인데, 계속 그런 게 오니까 이 공장장의 공장 외에 다른 공장에 있는 사람들도 요동을 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공장장들끼리, 관리자들끼리 모여서 술 한잔 하면서 얘기하는데, 야, 너희도 그 얘기해? 야, 너도? 야, 너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걱정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 일이 한두 번이겠습니까? 현장에서 일하면서 한두 네. 번이 아닐 거라 생각하고, 우선은 자, 입 다물고 열심히 일해놓고 나서 생각하자 라고 얘기했는데, 어느 날 이제 수입업자한테 다시 전화가 온 거예요. 혹시 완성이 됐느냐. 이제 생산자가 전화해서 독촉을 한다. 그러니까 그때서야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맞다. 내가 초반 작업은 다 해놨고 이제 뭐 붙이고 뭐 말리고 하는 것만 하면 된다. 가죽이 너무 좋다 보니까 초반 디자인 잡는 게 힘들어서 시간이 걸렸다. 그래, 그러면은 다음 물품 납품 받을 때 그때 내가 완성해서 보여주고 당신이 한번 그거를 테스트를 한번 해봐라, 봐라 직접 라고 얘기하고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래, 이왕 손 댄 거 빨리 끝내고 별거 돈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이렇게 드자비질 하는 것도 힘들고 해서 그냥 대충 마무리하고 갈라 그랬대요. 근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일이 터졌습니다. 공장에 도둑이 든 거예요. 작업장은 난장판이 돼 있대요. 보면 막 쓰레기도 다 흩어져 있고 뭐 공구도 다 떨어져 있고 뭐 서랍도 열려 있고 하는데, 그때 당시 분위기가 그랬답니다. 작업장에는 가져갈 게 없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작업장을 문을 잠그거나 그러진 않는데 사무실엔 각종 서류라든지 뭐 물품 대금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사무실은 좀 이제 빡세게 걸어놓고 작업장은 그렇게 하진 않았대요. 그걸로 했대요. 우리 그 자전거에 묶는 그런 체인 있잖아요. 자전거 체인, 그 묶는 거. 작업장은 자전거 묶는 체인으로 해놓고 사무실만 이제 열쇠로 해서 했는데, 네. 이제 도둑이 된 걸 확인을 하니까 경찰에 신고하고 막 이러고 CCTV를 보니까 누가 들어온 게 확인이 된 거예요. 누가 들어가 확인을 하고 사무실을 열려고 했는데 뭐 덜컹덜컹 했는데 사무실은 잠겨 있으니까 결국은 포기하고 작업대를 다 뒤진 거예요. 그리고 희한하게 도구를 가져갔대요. 보통은 왜 우리 그 옷 자르는 큰 가위 있잖아요. 그런 거 아니면은 가죽 자를 때 쓰는 칼이라든지 뭐 이런 조각도 이런 게 있는데, 그거를 다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한 테이블에 한 개씩만 가져가더래요. 좀 희한한 그죠. 그리고 하나 보이는 게 뭐냐면 발 모형에 가죽이 씌워져 있는 걸 들고 가는 게 보인 거예요. 그리고 그걸 무슨 금덩어리만큼 소중하게 품에 넣고 싹 사라지더래요. 카메라에 찍힌 내용이. 그래서 경찰에 신고하고 막 이것저것 하는데 뭐 이제 본격적으로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뒷정리를 해야 되니까. 그날은 쉬고 이제 대충 정리를 다 끝내고 그 다음날 일을 시작을 했는데 사람들이 동요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가 싶어서 봤더니, 참고로 성수동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그때 당시, 지금도 비슷하겠지만 그때 당시 막내가 10년 차예요. 10년 차 된 사람이 막내고, 예.
그 작업장의 가장 큰 왕고, 가장 경험이 많으신 분이 30년이 넘으신 경력을 갖고 계신 분들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하루가 멀다 않고 다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다치냐? 예를 들어서 우리 그 탁하심 있잖아요. 네. 팍팍팍 이렇게 호치키스 이렇게 박는 거, 그거를 손가락에 찍어요. 원래는 발 모형에다가 팍 하고 가죽이랑 엮어서 딱 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손가락 위에다가 탁하심을 박는 거예요. 헐, 예. 그리고 엣지 커터라는 그 조각도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각져 있는 가죽에 있는 그거를 이제 동그랗게 원만하게 만드는 이제 반월처럼 생긴 또는 이렇게 세모처럼 생긴 조각도가 있는데 그거를 손가락을 그걸 훑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 신기했던 게 예. 사포로 손톱을 갈더래요. 원래는 다 끝내놓고 가죽 끝에 우둘툴툴한 거 없애려고 사포로 이렇게 문지르는데 그걸 손톱에다가 문지르고 있더래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막내가 10년 차입니다. 왕고는 30년이 넘어요. 정말 눈 감고도 작업할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말도 안 되는 실수가 나오면서 사람들이 다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동요를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요즘 친구들이 이해하기 좋게는 롤로 치면 마스터 레벨에 있는 사람이 아이언한테 발리는 거예요. 그런 식입니다. 말도 안 되는 걸로 자꾸 다치는 사람이 나오니까 직원들이 계속 동요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다친 사람들은 계속 작업을 해도 하자품도 늘어나고 공정이 실수도 생기고 납품 기일도 못 맞추고 거기에다가 사람들 사이에서 그게 커지다 보니까 처음에 말했던 무슨 동물 울음소리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외국말이 계속 들리고 밤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슬슬 이제 일을 안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그런 이제 현장 작업 같은 경우는 이직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네. 복잡한 것도 없어요. 그냥 돈만 주면 끝입니다. 이게 계속 이제 점점점 옆 공장까지 커지니까 이제는 거기 성수동 안에 전반적인 분위기가 다 다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남아있는 사람들끼리 으쌰으쌰 한번 하자고 해서 공장장이 다 데리고 와서 큰 고깃집에서 이제 술을 한잔 하려고 회식자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막 열심히 술 먹고 열심히 하자. 우리가 잘해야 너도 승진하고 월급도 올려주고 뭐 하지 않느냐 막 이런 식으로 으쌰으쌰. 너무 힘들었대요 공장장이. 업무적으로는 와장창 다 깨지고 일은 안 되지. 원청에선 자꾸 막 쪼지. 심신이 지쳐서 밖에 나가서 담배 한 대 피려고 불을 탁탁 붙이는데 네. 옆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가 공장장한테 말을 걸었더래요. 그때 당시에 공장장님이 저한테 얘기해줬을 때 이제 그분이 아시는 외국인은 블랑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했던 거를 그냥 똑같이 흉내를 낼게요. 사장님, 돌비 공장 사장님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더래요. 맞아요. 그 옆에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 아니냐고. 그러니까 맞습니다 사장님. 저 외국인이라 미쳤다 하지 말아요. 저 인도서 왔어요. 근데 사장님 공장에 인도말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무슨 소리지? 인도말이 나온다고? 뭐 다른 인도 근로자가 있겠지라고 그냥 생각하고 넘기려고 그랬는데 예? 갑자기 이제 그 외국인 직원 이제 블랑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냥 블랑카 그 친구가 우리 인도 많이 넓어요. 사투리 많아요. 못 알아듣는 말도 많아요. 근데 밤에 누가 계속 울어요.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자세히 말해보세요. 자세히 말해봐. 무슨 말이야 그게? 그러니까 어떤 할아버지 계속 울면서 내 피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피? 피? 우리가 얘기하는 그 빨간 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요. 공장에서 쓰는 피 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 피가 뭐냐면 우리 갑피 할 때 가죽을 피라고도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 공장에서는 그냥 가죽을 피라고 표현을 하는구나 라고 얘기해서 생각했는데 잠깐만 할아버지가 울면서 자기 피라 그랬는데 자기 거라고? 뭐라고? 다시 한번 얘기해봐라. 어떤 할아버지 계속 울면서 내 피라고 합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예? 야, 이게 사람 거라고. 순간 술이 확 깨더래요. 뭐야? 그러더니 자세히는 몰라요. 할아버지 옛날 말 써 잘 몰라요. 계속 울면서 자기 거라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러면 지금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회식 자리기도 하고 그래서 야, 너 그 공장장한테 말해 놓을 테니까 내일 우리 쪽으로 오라고. 그러니까 되게 곤란해하면서 사장님 허락 없으면 못해요. 그러더니 알았어 기다려봐. 그러더니 전화기 바로 꺼내서 전화를 했어요. 그 옆 공장한테 얘기를 해서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약간 좀 느낌이 좀 그러니까 우리 쪽 공장으로 하루만 좀 빌려줘라. 비용이나 이런 건 다 평고해서 내가 다 줄 테니까. 아 근데 뭐 말도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니까. 아 우리 사람 없는 거 알잖아. 좀 빼줘. 이런 식으로 핑계를 내서 우리 쪽에 일 시킨다는 명목으로 하루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하루 빼는 걸로 약속을 받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블랑카를 픽업하러 갑니다. 픽업을 하고 공장을 일찍 공장장하고 블랑카 단 둘이서만 들어가요. 드르륵 철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 블랑카 이 친구가 대뜸 공장 구조를 알 수가 없잖아요. 자기가 일하는 공장이 아니니까, 직장이 아니니까. 근데 바로 들어가더래요. 그냥 성큼성큼 들어가더니 공장장이 작업했던 그 작업대 앞에 딱 쓰랍니다. 그러더니 뭔가 인도말로 계속 중얼거려요. 근데 누구랑 대화하는 것 같진 않았대요. 그냥 마치 그 경문을 읽는 것 같은 느낌? 뭐 연부를 하는 듯한 느낌으로 혼잣말 계속 하더랍니다. 그래서 뭔가가 있구나라는 것까지 느꼈는데 갑자기 블랑카가 몸을 휙 돌리더니 구석진 곳으로 막 가더래요. 그러더니 그 100리터짜리 쓰레기 큰 거 있잖아요. 그걸 딱 잡더니 그걸 쓰레기를 봉투로 확 뒤집어 엎더랍니다. 그러더니 막 뒤져요. 그때 동안 가만히 내비뒀대요. 공장장은 뭘 할지 몰라서 가만히 내비뒀는데 막 뒤지더니 사장님 여기 있는 이거 다 찾아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뭐 찾아야 되는데 이거 찾아야 돼요 하고 뭐를 손에 딱 집어서 딱 들어 올렸는데 자기가 작업했던 가죽 쪼가리가 있었대요. 이해가 안 되더래요. 머리가 너무 복잡하더래요. 근데 우선은 지금으로선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였답니다. 그 많은 가죽 쪼가리들, 찌꺼기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쓰레기 봉투를 다 뒤집어 가가지고 봤는데 색상이 특이해서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았대요. 그리고 있는 걸 다 모았답니다. 그러니 블랑카 이 친구가 사장님 이거 불 태워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돈도 줘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러자. 그럼 뭐가 필요하냐? 인도 밥하고 돈하고 종이 태워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냥 순간 느꼈답니다. 아 이게 혹시 인도식 제사 같은 게 필요한 건가? 라는 느낌이 들었대요. 아 그래 오케이 알았다. 그러면은 왜 우리는 잘 모르지만 뭐 인도식 식자재 파는 거, 인도식 과자나 이제 공산품들 파는 가게들이 좀 있습니다. 중국도 당연히 있고 뭐 스리랑카도 있고 뭐 필리핀도 있고 태국도 있고 그래요. 그런 데를 막 돌면서 이거 사는 거를 싹 다 사고 뭐 살 수 있는 그릇이랑 이런 걸 다 사고 그 만불사라고 하죠. 왜 우리 그 무구 같은 거 살 수 있는 그런 데 가서 지전하고 부적 쓰는 그 노란색 종이 같은 것도 막 사가지고 왔대요. 그걸 다 해서 뭐를 막 하더랍니다. 막 그 공장에 있는 식당 주방 조리기구에서 말을 막 하더래요. 그러더니 막 챙기더니 이제 강으로 가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성수동 바로 옆에 보면 강이 있습니다. 거길 간 거예요. 거길 가서 이제 가죽 조각을 다 모아서 뭐에 띄우더래요. 음식이랑 이런 걸 해서 강에 띄우고 돈도 넣고 거기에 불을 붙여서 강에 띄운 다음에 뭐라고 막 얘기하면서 기도를 하더래요. 아 이게 인도식 뭔가 그거구나 생각을 하고 자기도 비록 의식과 양식과 말은 다르겠지만 명복을 빌어준다라는 마음만은 똑같이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근데 의식 때문인지 아니면은 이제 소문이 잦아들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작업장의 사고와 문제는 점점 없어졌답니다. 다행히 원상복귀가 되고 다시 공장에 원활하게 굴러가서 심적인 여유가 생기니까 공장장이 블랑카를 찾아가요. 옆 공장에서 가가지고 블랑카를 데리고 나옵니다. 쉴 때 데리고 나와서 커피 한 잔 주면서 블랑카 혹시 그때 했던 거 있잖아. 무슨 일인지 혹시 알려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한참 고민하죠. 사장님 안 믿겠지만 우리 집 옛날 크샤트리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크샤트리아는 잘 아시겠지만 인도 카스트 제도에 보면 그 브라만 계층 바로 밑에 있는 지배 계층이에요.
그리고 브라만을 보좌하는 역할도 하고 정치도 했고 뭐 군사, 뭐 장군도 있고 막 그랬던 신분층입니다. 크샤트리아입니다. 아, 그러면 이 친구가 혈통은 정말 그 좋은 카스트를 갖고 있구나 생각하고 우리 집 브라만 옆에서 일했습니다. 우리 집 세레모니 많이 했어요. 나는 잘 모르지만 할아버지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아, 그럼 혹시 브라만 계층을 보좌하는 역할을 했구나. 거기까지만 생각을 했대요. 근데 블랑카가 이 얘기를 하면서 그때서야 뭔가 조금씩 풀리더래요. 뭔 얘기를 했냐면 어릴 때 세레모니챙 많이 봤어요. 그리고 나 식스 센스 있어. 고스트 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귀신을? 예. 아, 이 친구가 약간 영안이 있는 친구구나 라고 느꼈대요. 그리고 그 다음 말에 공장장은 아무 말도 못했대요. 그 가죽, 소 가죽 맞아요. 소 이렇게 말을 더듬으니까 혹시 송아지? 소 새끼 가죽 맞아요. 근데 소밥 풀 아니라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뭐? 소밥이 풀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헐. 무슨 말이야 이게? 고기랑 가죽 갈아서 소 먹여요.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럼 소 새끼 안에 사람 소울 들어가요. 그럼 가죽 색깔이 저래요.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와, 예. 생전 듣도 보지도 못한 예. 이런 괴기한 말에 도대체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래요. 그러더니 블랑카는 다시 말합니다. 우리 인도 많이 큽니다. 힌두 말고 이상한 거 많아요. 이상한 세레머니도 많아요. 이거 준 사람 벌 받아요. 이거 준 사람 노굿맨입니다. 노굿맨이에요. 같이 놀면 안 돼요. 이렇게 씩 웃으면서 얘기하더래요. 예. 그때 당시 공장장이 할 수 있는 거는 고개를 끄덕이는 것밖에 없었답니다. 알겠다. 나도 같은 생각이다. 고맙다. 하고 돈 몇십만 원을 꺼내갖고 주머니에 넣어줬대요. 근데 우리 집안 이런 거 안 받아요. 그랬는데 그냥 한국인의 정이다 하고 그냥 받아 하고 주머니에 넣어주고 후다닥 도망쳤대요. 그리고 블랑카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예. 그냥 공장장한테 물어봐도 그냥 열심히 일한다. 아무것도 없다. 그냥 일상생활처럼 한다. 그리고 나서 얼마 뒤에 경찰한테 전화가 옵니다. 용의자를 찾았다. 혹시 뭐 홍길동 씨를 아시냐? 이름을 딱 드니까 그 거래처 사장인 거예요. 아, 증거는 이미 확보가 됐고 본인도 인정했다. 그래서 검찰로 넘길 예정이다. 근데 원래는 이렇게 전화를 안 들고 결과만 통보를 하는데 본인이 선생님께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해서 연락을 드렸다. 혹시 간단하게 통화 가능하느냐? 솔직히 통화하기 싫었답니다. 네. 그렇죠. 통화하기 싫겠죠. 어찌됐든 이제 용의자와 피해자 사이가 변했으니까. 그리고 너무 놀랬대요. 가뜩이나 이제 블랑카한테 그런 얘기를 듣고 나서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거 가지고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 것 때문에 짜증이 나 있는데 거기에다가 아는 사람이 또 본인한테 또 해를 끼친 거니까 정말 싫었는데 한 번 정도 통화는 하자. 왜 그랬는지 이유라도 한번 물어보자 싶어서 통화를 하겠다고 하고 받았는데 완전히 갈라진 목소리로 그냥 두지 왜 건드려. 모든 게 순리대로 흘러갈 텐데 네가 다 망친 거야. 망친 거야 하더래요. 예. 요 멘트는 제가 직접 녹음된 파일을 들었어요. 가장 비슷하게 흉내낸 겁니다. 경찰이 이제 그 얘기를 듣자마자 뭐 미안하다 사과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니까 바로 전화기를 뺐고 그냥 법대로 처리하겠습니다. 나중에 결과 통보해드릴게 하고 전화를 끊었대요. 정말이지 치가 떨리도록 생각하기 싫었답니다. 너무나도 짧은 기간 안에 이상하게 도저히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의 것을 너무 많이 느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리고 내가 작업했던 그 작업장을 밀어버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재수없는 일도 있고 하니까 그냥 작업대를 치워버리자. 그거 없다고 해서 일이 지장이 가는 게 아니니까. 네. 그래서 이제 무당을 찾아가서 이런저런 일이 있어가지고 이랬는데 자리를 좀 치울까 하는데 혹시 괜찮은 생각일까요? 그랬는데 무당이 가만히
가만히 앉아서 엽전을 만지더니 치우지 마. 왜요? 보고 있으면 소름 끼친다고. 혹시나 만약에 우리 쪽이 아니라 다른 나라 쪽이니까 내가 뭐라 말을 못하겠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 똥을 한 바가지를 퍼서 뿌리는 게 나아 아니면 한 곳에 모아서 관리하는 게 나아. 그쵸, 뿌리면은 양은 적어질전정 온 사방천지에 냄새가 진동을 할 거고 한 군데 모아놓으면은 냄새는 날지언정 관리는 할 수 있겠다. 그래서 혹시나 그쪽에 있는 뭐 홀령이나 이런 존재들이 있다고 하면 그 자리에만 머물 수 있게 해. 그리고 그거 없어도 된다며. 그리고 간단하게 제 한번 지내고 내가 뭐 이렇게 써줄 테니까 그거 해. 라고 얘기해서 간단하게 이제 무당대동에서 그 자리에서 굿 아닌 굿을, 제사 아닌 제사를 지내고 부적 같은 거를 몇 군데 이렇게 작업 테이블에 붙여놓고 네. 누구도 사용하지 못하게 했었어요. 그런데 웬 생판 새파랗게 어린 놈이 갑자기 후다다닥 뛰어갖고 그 작업대에다 판을 깔아놓고 뭐를 막 하고 있으니까 그게 저죠. 공장장이 그걸 보니까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옛날 생각도 나서 울컥했던 거예요, 그 순간에. 그래서 저한테 막 뭐라고 한 거예요. 근데 저는 특별히 이제 현장에서 일하신 분들 중에 좀 거칠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리고 저한테 있어서는 공장장의 화보다는 빨리 PT를 위해서 수정을 하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저는 잊어버리고 있었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술 한잔 하면서 저랑 있었던 에피소드를 얘기하면서 그 자리에 있었던 일을 듣게 돼서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이야, 오늘은 헬렉스님의 그 외국인 연기 또한 일품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 어떻게 흉내내야 될까 이걸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야, 근데 우연히 진짜. 이제 오. 블랑카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때 당시에 비슷하게 얘기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야, 근데 진짜로 더 몰입을 할 수 있게끔 그냥 말씀하실 수도 있었어요. 뭐, 이랬습니다, 사장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거는 저희의 몰입감을 위해서 그랬던 거잖아요. 네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거 듣도 보지도 못한 이야기 진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까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저와 이제 공장장이 그 얘기를 했을 때 그러면은 이게 왜 그랬을까? 왜? 그 사람이 목적이 뭐고 왜 그랬을까라고 얘기했을 때 이제 공장장이 저한테 한 얘기는 아마 그런 느낌이었을 것 같다고 해요. 일종의 도혼이죠. 혼을 이제 훔쳐서 특정 물품이나 물건에 깃들게 해서 그걸로 뭔가를 이루어내려고 했던 행위지 않았을까? 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도혼이라는 얘기를 또 처음 들어보네요.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우리 이제 시신의 손발톱이나 머리카락을 잘라서 왜 그걸로 도자기를 빚으면은 그게 영롱한 뭐 옥빛이 나고 그게 뭐 빛이 영원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옛날 얘기들. 뭐 무기를 재련할 때 용광로에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하면은 무기에 혼이 실려서 예리하고 부러지지 않는 절세 명검이 나온다더라.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하지 않았을까? 우리로 치면? 그쪽에서는 자연스러운 거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런 개념이 없잖아요. 맞네요. 예. 네,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고 그걸로 인해서 금전적인 뭔가 이익을 취하려고 했었고 근데 그게 이제 블랑카나 공장장의 일 때문에 안 됐기 때문에 오히려 그걸 역으로 맞아서 아마 사람이 그렇게 망가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마지막으로 또 했던 얘기가 회사장 죄 짓고 사지 마. 그렇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착하게 살게요. 그리고 이제 자리를 파하게 됐죠. 네. 그래도 마지막 이렇게 정리까지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혼을 도둑질했던 이야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바로 방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헬렉스님의 이야기는 굉장히 기묘하면서 그리고 오한이 끼치는 그런 점까지 같이 곁들여져 있는 소름 끼치는 이야기거든요. 여러분들 무서운 이야기고. 그래서 돌비 헬릭스 검색하시면 굉장히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꼭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